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조금 키워볼까요? 마지막으로 저를 좀 크게 보시게요. 네. 아, 그 개입 부분은요, 한 5꼭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상담 개입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내담자라면 응급 상담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한 불 끄기라고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옹지마 상담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담이 참 좋은 점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든든해지고 좀 더 튼튼해지고 이렇게 정말 기르면 좋을 역량들을 기르고 정리하면 좋을 것들을 상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이런 그 어려운 내담자가 오더라도 그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내가 정말 상담받길 잘했어. 상담 덕분에 내가 더 이렇게 됐어. 정말 평생을 내가 하면 좋을 어떤 일을 상담을 계기로 정말로 하게 됐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 상담을 받았더니만 정말 상담을 너무 잘 받아서 관계가 이렇게 내가 좋아졌네.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옹지마 상담이라고 이름 붙여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화상 상담 방법들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예방 교육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이런 그 심리 방역 매뉴얼에 들어가야 될 개입의 주요 꼭지별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내용을 더 보강하고 정교하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화두만 말씀드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제가 주제 넘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냥 씨앗만 좀 심는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급한 불 끄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응급처방적인 상담이죠. 응급처방이라 함은 지금 보이고 있는 증상이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가벼워지는 그런 감소가 있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은 내담자라고 하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까 트라우마 보셨죠? 네, 그 트라우마 증상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응급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기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어떤 증상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도를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하나, 저 좀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는데 막 그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보기 위해서 막 100개 정도의 문항을 물어봐야 된다. 응급처방 상담 맞나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수가 한 10개 문항이나 아무리 많아도 20개를 넘지 않는 문항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증상을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입적인 부분도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응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례 개념화는 필요하죠. 그래서 사례 개념화에 관한 역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증상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완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전문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르셔야 될 것 같고 이완훈련은 나 잘 못하겠는데 이러신 분들은 인터넷은 우리의 그 엄청나게 넓은 정보와 지식의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 올리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 이완을 유도하는 그런 문구를 잘 못하겠다. 나는 또 목소리도 안 좋아서 잘 못하겠다. 사실 목소리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평소 말보다 좀 천천히 조금 더 낮고 포근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2번, 3번 정도 반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완을 정말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천천히 말하면서 한 2, 3초 정도 쉬어주는 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 통 자신이 없다 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서 네, 딱 적당한 딱 좋다 요거 이렇게 생각되는 목소리와 배경음악과 내용이 있는 것을 쓰시면 되죠. 찾아서 내담자와 함께 네, 그렇게 하시는 정도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영향하면 아무래도 정서적인 어떤 지금 격동 상태 정서적으로 빵빵해진 상태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좀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상담에 대한 유능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 상담은 다릅니다. 그죠? 네, 사실 정서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인지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인지 뒤에 정서가 있고요. 정서가 너무 빵빵하거나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 인지적인 부분에 처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좀 더 정서에 초점이 맞춰진 상담이라든지 정서를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섭렵하셔서 좀 잘 쓰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 상담, 네, 정서를 잘 다루는 접근이죠. 그 다음에 그 인지행동적인 접근에서 요즘 많이 이제 이렇게 명상과 합해져서 좀 새로운 접근으로 뜨고 있는 수용 전념이라든지 명상 자체도 좋고요. 이렇게 정서를 좀 잘 다루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을 잘 하시면 돼요. 공감을 잘 하시기만 하면 무슨 정서적 상담에 갈래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상담자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잘 해야 되는 것은 촉진적 의사소통이죠. 네, 저희는 의사소통 전문가여야 되죠. 의사소통 전문가인데 촉진적 의사소통 전문가거든요. 설득적 의사소통을 잘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협상가가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협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설득적 의사소통의 전문가죠. 저희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전문가고요. 촉진적 의사소통이 되려면 감정이 이렇게 너무 강렬한 경우에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고 이렇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네. 공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효능감이 증진되어서 내담자가 자기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삶을 자기 발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려면 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에도 또 전문성이 있으실 필요가 있겠죠. 효능감을 증진하는 데는 칭찬과 인정이 있는데 칭찬과 인정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는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효능감 증진을 위한 필요로 하는 것은 격려와 응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것과 응원하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상담자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일반인들한테 받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데 격이 이렇게 내담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응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급한 불 끄기 상담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옹지마 상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진 않을게요. 세옹지마 상담이 되려면 스트레스 만땀으로 온 내담자에게 스트레스 증상과 스트레스 반응들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그런 그 급한 불 끄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상담을 받았으니 스트레스 관리 역량과 기술이 향상해서 다음번에 어떤 유사한 그런 스트레스 불안 일을 만났을 때는 상담을 받기 전보다 자기 혼자서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 그 심리적인 근육 강화
네, 평소에 이제 이런 거 해서 근육을 강화해 놓으면 필요할 때 근육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내담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울과 불안이나 이런 것이 심각해져서 상담에 왔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지금 당장의 우울과 불안이 감소된 것은 물론이고, 또 다음번에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스스로 정서 회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되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증강되는 그런 기회로, 계기로 상담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상담 성과를 그렇게 내담자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건 세옹지마 상담이 되겠죠. 음, 네, 의사소통 기술이 증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상담을 통해서 증진되는 것. 지금 당장의 이 문제도 해결했지만 이 상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네, 저는 이제 그 상담의 정의상 학습 과정이다 라고 끝나는 그 이장호 선생님의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상담이, 네, 내과 치료와 다른 점이, 네, 내과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다면 다음 겨울이 왔을 때 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나 지난 겨울에 감기 치료 받았는데 왜 또 걸렸지? 그 의사 돌팔이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은, 네, 이번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음 거는 또 상담해 와라잉,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면 다음번 또 비슷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기 혼자서도 더 잘, 네, 대처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량이 길러지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큼의 상담은 아주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초짜 상담자 혹은 조금 이 마인드가 이상한 상담자가 아니라면 이런 세옹지마 상담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세옹지마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자세, 늘 성장 발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이 큰 변화 속에서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비대면으로 내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비대면으로 대인교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조건이지만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그냥 좌절해버리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표 달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내담자와 함께 비대면 취미 활동을 함께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걸 상담자가 네,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찾아내고 좀 더 실천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달라지네. 나 여전히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희망과 자신감, 효능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코로나 내담자와는 이 부분까지 점검하시고 바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잠깐 화상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일단 상담에서 중요한 꼭지는 급한 불 끄고, 그 다음에 세옹지마 상담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 하고, 이 세 가지 큰 꼭지가 있는데, 이제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는 것. 네, 그래서 온 팩트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화상으로 수업도 한 학기 동안 했고, 또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는 집단 상담도 있었기 때문에 집단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화상 상담도 제가 개인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학기는 이제 두 학회 모두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자격 수련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요건에다가 포함시켜 주었기 때문에 아마 집단 상담을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화상으로 제가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화상 상담은 전에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 화상으로 개인 상담하거나 집단 상담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화상 상담을 하실 때요, 화상 상담 자체의 능숙하게 화상 상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화상 상담을 할 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가끔 가다가 화상 상담하다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요. 제 쪽에 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담자 쪽에 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상 상담에서 그런 네트워킹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항상 좀 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완전 초강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은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물론 화상 상담을 할 때 무선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랜선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랜선을 꽂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00%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문자, 카카오톡, 네, 이게 화상은 흔들려도 문자나 카카오톡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미리 화상 상담에서 자료 공유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활동지나 읽을 거리 자료 같은 것을 내담자한테 미리 보내놓는 거, 혹은 지금 자료 공유해서 같이 보려고 했는데 바로 요 순간에 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문자나 이메일로 그 자료를 보내서 그거를 좀 보고서 다시 이제 접속이 원활해지면 그때 다시 이제 상담을 이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선이 네, 계속해서 매우 원활하게 잘 연결되어 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미리 보내놓거나 그 즉시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 상담을 하실 때 항상 이것들을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더 좋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익숙해지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내담자가 그거를 보내면 받을 수 있는지, 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그 방법도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두는 것, 그래서 내담자가 준비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화상 상담을 뭘로 쓸 건가? 네, 화상 상담하려면 유료로 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0분 정도까지는 무료로 쓸 수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고 30분 전에 한 2, 3분만 저기 조금 멈추고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회기를 무료 화상 사이트를 2번 이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료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제가 줌의 경우에 말씀드렸고,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메일 주소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메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학교는 구글과 이렇게 뭔가 미리 맺어놓은 것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굳이 비용을 안 쓰시더라도 가능하고요. 또 뭐 유료로 하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정도니까 뭐 조금 쓰셔도 네, 저는 화상 상담을 많이 하실 거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예방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네, 다시 조금 줄일게요. 너무 줄였나요? 조금 줄일까요? 네, 예방교육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실 때 부담이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 검색력이고요.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내담자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사실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괜찮은 거를 찾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 괜찮은 걸 찾기 위해서 30개의 동영상을 검색하여서 보았다. 그럼 뭐 나도 공부했잖아요. 상담자로서. 그러니까 아까울 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육을 찾아서 그거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 그거를 보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예방교육일 수 있는 거죠. 교육의 주체는 그래도 저죠. 설계하고 안내하고 그걸 진행하고 그거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상담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방교육의 주체죠. 잘 찾아보시면 코로나와 관련된 어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는 워낙이 그 가짜 정보와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잘 찾으시고 누가 올렸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유튜브 아주 방대한 교육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꽤나 정돈된 검증된 그런 교육 자료가 있는 것이 테드 강의죠. 네, 저는 테드 강의가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라서 아주 시간 분량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잘만 찾으면 한글 번역이 꽤 잘 되어 있는, 한글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번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동 번역을 붙여 넣어서 번역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기도 한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스캐너가 집에 없어도 스캐너 앱 아시죠? 스캐너 앱을 다운받으면 선생님들께서 문서를 이렇게 딱 찍으면 딱 각도 맞게 못 찍어도요. 그 스캐너 앱이 각도를 잡아서 그냥 스캔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스캐너 앱 돌려서 내담자한테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는 캐리스트에서 찾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문서를 볼 수 있는 앱도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그 활용하기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한테 맞는 건 추천해 주세요로 되는 게 아니라 검색어 넣어서 몇 개 다운받아서 내가 한번 써보고 내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야죠, 뭐. 그죠? 네. 외부 자원 연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자. 네. 그 자원을 아는 게 힘이고 그 자원을 알아내서 거기랑 연결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힐링 프로그램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건 이게 대면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가 경기도 어디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여기 경상도에 있지만 그거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로 되게 좀 저도 우울할 때 학생들이 우울해하고 내담자들이 우울해하고 뭐 이럴 때 성악가 조수미가 이 시대에 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하고서 피아노에 앉아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아베 마리아를 불러주었는데 되게 힐링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그 음악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서 그것들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힐링의 시간을 많이 가졌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정말. 그리고 혼자서 상담자 혼자서 내담자를
이렇게 껴안고 다 떠맡고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 초연결 사회에 맞지 않아요. 네. 네,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는 자세로 찾아보시면 네, 정말 아는 것이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로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학들과 함께 번역한 책인데 건강한 상담자가 남을 잘 도울 수 있다라는 책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상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힐링을 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한 상담자가 남을 잘 도울 수 있다는 우리 속담 중에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 뭐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상담자가 지금 건강하고 힐링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런 지금 찌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담자가 우울하고 불안한 상담자를 돕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돌봐서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좀 건강한 마음으로 내담자와 만난다면 네, 이렇게 훨씬 효율적으로 좀 더 파워풀한 네, 그런 상담 성과를 만드실 수 있고 그 상담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순수하게 상담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담자와 정말 투명하게 가볍게 이렇게 만난다면 네, 무의자연하듯이 그렇게 힘있는 아주 순도 높은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역전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길 텐데 읽으시면서 내게 필요한 건 뭐지? 내게 있는 건 뭐지? 내가 더 갖추고 싶은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면화가 더 잘 됩니다. 많은 것이 선생님들에게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내 자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삶의 의미까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문가로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뭘 더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확대하는 것. 자, 저 위에 좀 가렸는데요. 제가 약간 내려볼게요. 내담자들이 인정하는 것. 나 저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나 동료들이 너 상담 잘하잖아. 너 상담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내담자들하고 이제 훌륭한 작업 동맹,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 내가 상담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들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담자가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것, 또 동료들이나 슈퍼바이저가 인정해 주는 것, 이거는 제한적이고 내가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가진다. 또 내담자와 좀 더 좋은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맺는다. 라포를 형성한다. 이거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서 가지시는 것은 전문가로서 나를 확대하는 것이죠. 이게 되려면요. 자, 여기 보셔요. 크게 이루려고 욕심내는 대신에 작은 성공의 성취를 즐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게 내다보는 것도 필요해요.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이 100도에서 끓을 때까지 95도가 된들, 98도가 된들 변화가 있나요? 네, 그때는 끓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끓으려나 싶죠. 그런데 뽀글뽀글뽀글 하기 시작하면 네, 곧 이제 끓는단 말이죠. 우리의 변화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5도, 90도 이럴 때
전전긍긍하고 초조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100도로 내가 가고 있어. 이렇게 좀 멀리 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문가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 네, 이 부분도 네, 이 책에 있는 말입니다. 아이가 의미 있는 어른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못 받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는 그런 왜곡된 형식으로 자아를 발달시키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을 상담자, 초심 상담자에게 대비한다면, 네. 일단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을 키우긴 해야 되겠지만 슈퍼바이저나 동료들하고의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인정들을 좀 충분히 받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배가 불러지면 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칭찬 인정을 받으려고 목숨 거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와도 그만이고 오면 조금 더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시도록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하는 곳의 전문가 온실 만들기라고 해서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을 이렇게 내가 구축해서 나의 전문가 온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밑에 있죠, 그죠? 네, 리더십 갖추시는 거, 동료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 까는 동료는 동료가 아니에요. 네,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이지 동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너무 까는 사람은 네, 가까이 두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상담에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옆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꼭 상담에 관한 조언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함께 좀 교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스스로 좀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삶을 사는 생활인인데 그리고 상담이 항상 성공할 수도 없잖아요. 평균 성공률이 50% 조금 넘는다는데 연구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항상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한 번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통로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길만 환기구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환기구가 있어서 이쪽 구멍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충분히 좋은 상담자면 된다. 매우 잘하는 상담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처럼요. 네.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이를 좌절시키기도 하죠. 좌절시키려고 시키는 건 아니지만 좌절도 시켜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쁜 경험보다 좋은 경험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해주어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더 단단하고 네,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자녀가 자라도록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상담자로서 개입하고 뭔가 내담자와 함께 하지만 어떤 건 별로 좋지 않고 어떤 거는 좋고 이게 막 뿌려지면 좋지 않은 건 그 당시는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것들하고 합해지면서 이게 또 다른 것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날은 안 좋은 것이었지만 좋은 것들 뿌린 것들하고 이 개입이 합해지면서 내담자가 한 주간 지내고 오면서 그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 몇 해기 지나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00% 항상 네, 좋은 개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좋은 상담자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충분히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자아를 잘 돌봐서 인심이 곳간에서 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건 잘하고 있고 어떤 거는 좀 갖췄으면 좋겠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아 돌보기 이런 거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자아 돌보기가 항상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네, 노력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간이 좀 갔더라도 제가 읽고 끝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선생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제가 좀 내적으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네, 제 이야기가 그냥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들 마음에, 생각에 들어갔다면 그건 연결된 거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내적으로 깊이 연결된 느낌은 삶에 큰 힘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우 큰 삶의 힘을 얻는다. 우리가 나눈 사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누군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는다. 네, 지금 저는 이 강의를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느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못 느끼지만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시기를, 발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힐링 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얻은 힘으로 내담자들이 같은 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다.